우리가 이게 게임주가 이렇게 날아갈 때, 뭐 저희도 사실 조금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네. 이게 뭐 NFT만 한다 그러면 급등이니까. 근데 실제로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하겠다는 거죠. 검토 중이다 이러니까 뭐 네. 급등이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 다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SNS에 이제 뭐 이렇게 주식과 관련된 SNS를 하시는 분들이 네.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 형들 좀 그만 좀 해. 뭐 이렇게 댓글이 달렸어요. 형들 네. 그만 좀 해. 네. 그러니까 코롱 스포츠도 NFT 한다 그러잖아요. 그 뭐 옷에다가 뭐 그 NFT 해가지고 붙여서 한다. 그러니까 형들 그만 좀 해요. 댓글이 그렇게 달려요. 네. 그러니까 주식 관련된 SNS 쪽에 뭐 댓글들이 그래서 네. 뭐 다들 이제 그냥 주가 때문에 NFT를 한다고 막 말을 하니까 이게 좀 과한 거 아니냐 생각이 물론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뭐 그 게임주들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혼란스럽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게임주 생각을 하면.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 이제 화두가 뭐냐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메타버스 이해가 돼 물어보니까 이해 안 되면 외워 그러더라고요. 이해 안 되면 외워 그러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될까라고 상상하면서 이게 상상 속에서 될까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의구심이 이렇게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게 결국은 미래의 가치를 다 땡겨서 주가에 반영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이루어지면서 뭐 최근에도 본다면 우주 산업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그렇게 나오지도 않는데 과거 뭐 이번에 민간 우주 여행 같은 게 실제로 갔다 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인텔리안 테크나 이런 종목들이 이제 원앱과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 종목들이 급등세가 실제로 나왔거든요. 밸류가 나왔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나오면서 게임주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또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본다면 NFT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게임 산업의 기준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뭐냐면 기존에 NC소프트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은 뭐냐면 아이템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느냐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유저들이 예를 들어서 NC소프트 리니지를 게임을 하다가 그 유저가 가지고 있는 그 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공격용으로 가지고 있는 칼이라는 아이템이 있는데 내가 극강의 어떤 뭐 그 강화를 해가지고 아주 뭐 강화가 아주 높은 강화가 된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면 그 소유권은 기존에는 NC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거죠. NC소프트의 약관에도 보면 뭐 그 자사의 어떤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은 NC소프트가 알아서 그 무작위로 그걸 갖다 없애거나 폐쇄할 수도 있다는 약관이 다 있거든요. 돈 내고 산 사람 따로 있는데. 네네. 그래서 그 소유권이 NC소프트에 있습니다. 리니지의 뭐 모든 아이템들은.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아이템의 소유권들이 이미 NFT라는 어떤 그런 매개체를 통해서 그 게임 내부에서 있는 아이템들이 유저들에게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유저들이 아이템을 만들어서 그걸 팔고 전환시킬 수 있는 권리를 그러니까 소유권을 가지게 된 게 위메이드가 촉발시킨 거죠. 미르포라는 것에서 촉발시키고 실질적으로 지금 뭐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24시간 만약에 PC로 내가 계속적으로 돌리면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는 이제 사용사람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규제가 심해서 못 하고 있지만 글로벌리 본다면 그건 굉장히 핫한 거예요. 내가 게임을 하기만 하면 돈을 버는데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서버가 뭐 폭발할 정도로 이제 접속자가 동접이 100만 명 이상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장에서 패러다임이 아이템의 소유권이 이제 이전이 됐다는 것에서 굉장히 큰 뭐 변화가 생겼다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임 중에서는 결국 그 pay to win 그러니까 리니지 게임은 내가 돈을 많이 쓰면 쓸수록 아이템을 극강화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것들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pay to win이라는 게임인데 옛날에 돈 조금 쓰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 현질을 하면 이기는 게임이에요. 네. 그러니까 누가 현질을 많이 하냐에 따라 이기는 게임이고 네. 또 현질을 워낙 많이 해놨기 때문에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계속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play to win, 그러니까 play to earn이죠. 그러니까 내가 플레이를 하면 할수록 돈을 버는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유저들이 이제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최초에 돈을 벌지 안 벌지 모른다니까요. 눈만 캥해지고 스트레스 받고 다크서클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만 스토리가 그런 거니까. 네, 근데 실제 또 돈을 벌 수 있는 걸로 실제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위메이드가 도는 그게 뭐 이렇게 드레이크라는 게 있는데 그걸 갖다가 환전하면 코인 환전소에서 실제로 돈을 현금화할 수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로직은 이제 스토리 네, 그렇죠. 있는데 실제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유의미하게 정말 얼굴만큼 돈을 벌 수 있느냐는 사실 아닐 그럴 수도 수 있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예. 항상 기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유저의 유입을 엄청나게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게 트래픽이잖아요. 모든 게 트래픽에서 그 결론이 납니다. 예. 그러니까 카카오가 이만큼 또 올라오는 것도 결국 트래픽이거든요. 게임도 트래픽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트래픽이 엄청나게 몰리면 거기서 할 수 있는
생각들,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어떤 공간에서 나이키나 샤넬이나 구찌, 루이비통 이런 애들이 만약에 제가 어떤 메타버스를 만들어 놓는다고 생각하면 그 메타버스가 엄청나게 트래픽이 많아요. 그럼 나이키나 샤넬이나 구찌, 루이비통사가 저희 메타버스의 공간에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걔네들이 메타버스 내에 샵을 열고 거기서 임대료를 저한테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싸이월드를 생각해 보면 쉬워요. 그래서 그 메타버스 내에서 그 글로벌리 어떤 럭셔리 브랜드가 메타버스라는 가상 공간 내에서 그 임대료도 내고 전세도 얻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건물을 사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는 세상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메타버스가 구현되는 건데 이것도 사실 좀 와닿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 그 가상화폐라는 개념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되겠어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디지털 화폐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생활에서 굉장히 쓰이고 있는 것은 분명히 눈에 보이는 현상이고요. 그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자면 외국계 그 메타버스 관련된 가상화폐 그 종목이 하나 있는데 어떤 종목이냐면 되게 재밌어요. 그냥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네. 그 다음에 거기다 게임을 올립니다. 아주 단순한 게임을 올리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접속을 해가지고 그 플랫폼 내에서 내가 1,000원을 태워요. 예를 들어서 1달러를 태워요. 그러면 어떤 모르는 익명의 어떤 글로벌 어떤 사람이 매칭이 됩니다. 그럼 그 사람도 1,000원을 태웁니다. 그리고 가위바위보를 해요.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면 제가 1,000원 태운 거하고 그 사람 1,000원 태운 걸 가지고 1,000원을 제가 갖고 와요. 그러면서 플랫폼에다가는 내가 1,000원을 태웠는데 1,000원을 벌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플랫폼에 대한 이용료를 갖다가 소위 말하는 얼마 정도 떨어뜨려 놔야 돼요. 네. 거기에 대한 이용료를. 그러면서 그 플랫폼은 그 돈을 벌거든요. 근데 그 플랫폼의 사용 그 내역이 뭐 1년에 수십억 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아주 단순한 게임이잖아요. 큰 돈 아니니까. 네네네. 근데 계속 이기면 승률이 큰 돈 벌 수 있으니까. 벌 수 있죠. 기대감이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1,000원 태워가지고 재미삼아 해보는 거죠. 근데 돈을 이기니까. 결국 돈 버는 건 플랫폼이 버는 거죠. 네. 그래서 플랫폼에다가 이제 수수료를 내고 1,000원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위바위보라는 아주 단순한 게임이거든요. 근데 그게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그게 1년 동안 쌓이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게 그런 가위바위보 게임이 거기에 수억, 그 다음에 수십억 이런 횟수가 쌓이면 플랫폼 기업은 엄청나게 돈을 버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상화폐로 이제 연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실제로 미국에서 그런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시장이죠. 그게 진짜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1,000원 태우고 하는 게 부담이 없으니까 그걸 계속 하는 겁니다. 글로벌 유저들이. 그러니까 그게 물론 미국의 유저들이 더 많긴 하겠지만 그런 시장이 열렸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겠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열린다 볼 수 있겠고요. 또 NFT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게 그 대체할 수 없는 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그 희소성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2021년 3분기 거래액이 약 7조 원 가까이 거래를 했다고 합니다. NFT 관련된 거래가 3분기에만, 한 분기에만. 그래서 전분기 대비 7배가량 증가하고요. 거래에 사용되는 암호 지갑이나 이런 부분도 꾸준한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가상화폐 자산과 그리고 NFT, 그러니까 대체할 수 없는 토큰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결국은 블록체인 위에서 조건, 약속을 얹을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유무에 따라서 결국 갈 수 있다 부분인데 결국은 NFT가 기반이 되는 이더리움이 좀 더 높은 가격 상승세를 가져가는 것도 이러한 연유가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연초 이후에 가상화폐 시가총액 1위인 비트코인은 연초 이후에 한 2배 정도 올라왔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더리움의 가격은 6배가 급증했기 때문에 결국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끌고 있는 시장이 된다 볼 수 있겠고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뭐 디지털 화폐가 있지만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정도는 남는데 비트코인은 금을 대체하는 어떤 수단 그리고 이더리움은 어떤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어떤 수단으로서는 2개 정도는 그래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 그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 정도인지 올라왔기 때문에 좀 제가 정확하게 가늠을 못하지만 불과 몇 달 전까지 본다면 글로벌 금 대비 10%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금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 화폐 기능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좀 보는 것 같고요. 글로벌에서도 이걸 인정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디지털 화폐가 지금 발행 여부가 굉장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지금 보면은 기본적인 비트코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디지털 화폐이기 때문에 상호 교환 가능하지만 NFT 같은 경우는 아주 독자적인, 독보적인 고유한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더 높게 형성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조금 어이가 없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포토카드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1억에 팔린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는데
실제 그게 시장이 열리고 있는 시장이고 그게 미술이라든지 이런 쪽에 접목이 또 되면서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디지털 아트에서 분명히 이야기가 되고 있죠. 얼마 전에 뭐 지금까지 사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론 머스크의 여자친구가 디지털 뭐 이렇게 미술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네. 그리고 또 수억에 팔아먹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그 여자친구도 그렇게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 NFT로 팔았다는 거죠. 안팎으로 돈 버는군요. 그 집안은.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데 뭐 사귀고 있는지 헤어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얼마 전에 이제 뉴스가 나왔던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상당히 좀 의미가 없게 이제 갔다 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 메타 ETF 구성 종목인 엔비디아라든지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로블록스, 그다음에 뭐 구 페이스북이죠. 메타. 이런 쪽도 실질적으로 러셀 이슈 지수를 아웃퍼폼하면서 상당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게 NFT가 연계되면서 그 반도체 관련 주식 중에서는 지금 상당히 많이 신고가를 뚫고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반도체 주식도 이렇게 가고 있는 열기를 충분히 미국 시장에서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타 비교했을 때 게임 산업을 본다면 기존에 기관이나 외국인들 수급이 상당히 비어 있었고 그다음에 PR로 본다면 아직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100배, 200배 이렇게 지금 PR이 가는 게 아니거든요. 아, 부담 없다고요, PR이? 네. 아직도 부담 없습니다. S소프트 올라봐도 이제 20배, 네. 20몇 배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오늘 상한가를 갔지만. 그래서 PR 부담이 뭐 50배, 100배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유메이드는 10배 정도 오르기 때문에 지금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유메이드에 지금 이야기가 들리는 게 뭐냐면 드레이크라는 그게 있어요. 근데 이제 플랫폼에 대한 가치는 올라가고 있는데 그 드레이크라는 그 자산 그 코인 가치가 지금 굉장히 하락을 많이 했다 하거든요. 최근에 뭐 오늘 현재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젠가 그젠가 확인해 보니까 약 90% 급락을 했더라고요. 드레이크라는 게 가격이. 그래서 이게 뭐냐면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이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은 가치가 올라가는 반면 이 그 코인 가치가 너무 급락을 해서 조금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 이야기가 돌다 보니까 이제 위메이드가 많이 급등한 상태에서 다소 조금은 불안한 리스크 요인으로 좀 잠재한다라는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다소 좀 위메이드가 대장주에서 좀 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걸 바톤을 이은 게 컴투스하고 게임빌이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본다면 컴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을 따져볼 때 돈을 버는 걸 비해서는 지금 PER 16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게임빌 같은 경우는 사실 돈을 못 벌었죠. 근데 게임빌이 사실 코인 이제 모 코인의 2대 주주잖아요. 그래서 코인원의 2대 주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메타버스나 그 NFT 관련된 발행 관련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빌 그룹들이 이제 게임빌 같은 경우도 이제 사명을 바꾸고 이제 소위 말하는 컴투버스라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면서 IR을 어제 했죠. 근데 어제 IR을 했을 때 시장에서 만약에 그게 굉장히 좀 허무맹랑하다 생각했으면 주가가 어제 빠졌을 거예요. 굉장히 크게 윗꼬리를 달고 빠지고 마이너스 음봉이 나왔었겠지만 그게 상당히 시장에서 호응을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서 게임빌 컴투스가 그걸 가져갔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는 지금 컴투스 같은 경우는 돈을 벌면서 PER 16배, 뭐 20배 미만이기 때문에 아직도 굉장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으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다소 좀 억지스럽게 NFT 발표까지 했지만 그게 또 호재가 됐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실질적으로 뭐 NC소프트가 NFT를 안 했기 때문에 과거에 좀 닫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으면서 이제 주가에 호응이 별로 없었는데 NFT 관련된 발표가 나면서 급등세가 시작됐고 말씀드렸듯이 일주일간에 지금 매출액이 1,000억을 찍었다 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실적도 상당히 좋구나라고 하면서 상한가를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열기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뭐 룽투 코리아라든지 그다음에 데브 시스터즈 그다음에 크래프톤 이런 종목들이 같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가 돌면서 종목별로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싼 종목들을 되게 찾기 시작을 하는 거죠. 뭐 이런 종목들을 돌아가면서 봤을 때는 아직도 좀 여유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메이드가 좀 쉴 수는 있겠지만 컴투스 게임빌 관련된 종목들 관련해서는 아직은 좀 룸이 정제 남아있다 볼 수 있겠고 내년 신작에 대한 부분들도 실제 나올 가능성이 있으면서 어떻게 그 신작이 가느냐에 굉장히 이야기가 많은데 그래도 저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IP에서 컴투스가 가고 있는 IP가 하이브라는 또 마침 또 컴투스가 가고 있는 그 글로벌 플랫폼이 하이브예요. 이름이 하이브. 이름이 다른 겁니다. 다른 건데. 네. 그러니까 그 우리가 말하는 저쪽 BTS의 하이브가 아니고 컴투스 게임빌이 가지고 있는 그 게임의 IP 그 플랫폼이 하이브예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글로벌 유저들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서머너저라는 게임이 글로벌 히트를 예. 치면서 그 게임에 들어가 있는 하이브 내에 있는 유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IP를 활용해서 결국은 이제 메타버스나 NFT 관련된 코인을 발행을 한다면 굉장한 그 포트가 이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또 위즈익 스튜디오를 또 인수한 것은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좋은 회사를 인수하면서 최근에 M&A 관련된 회사들에 대한 시가총액도 1조 원 정도의 평가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인수한 회사들의 평가도.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컴투스가 과연 비싸냐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컴투스 절대 비싸지 않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게임빌이 사실은 변변찮은 게임이 거의 없었어요. 게임빌은 이렇게 괜찮은 게임이 없었는데 게임빌이 어쨌든 컴투스의 그 모회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싶고, 상대적으로 또 게임빌이 조금 싸죠. 그러니까 이제 또 탄력성도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게임빌 컴퓨터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뭐 데브스터 시스터즈, 룽투 코리아 같은 것도 계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4시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시장에서는 환호를 한다면 내일도 크래프톤도 따라 붙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매기가 남아있는데 주도주가 좀 바뀌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들도 새로운 종목을 찾아서 시장을 또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종목 선별이나 새로운 종목을 좀 발굴하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게임 산업이 NFT를 날개를 달고 엄청 뜨겁습니다. 게임 업계에 계신 분들 요즘 직원들 엄청 피곤하겠는데요. 사장님이 불러서 모여 회의에 야, 제가 역할극입니다. 네. 네. 박 차장, 뭐야? NFT 안 해? 우리 NFT 안 해? 네, 뭐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뭐 예. 지금 벌써 시대 인재 생각해갖고 어떻게 하냐고 벌써 다 지금 주가 날아가는데 야근 좀 해, 야근 좀. 네, 내부 검토하겠습니다. 그게 좀 그런 거예요. NC소프트 오늘 사실 보면 NFT에 대해서 구체적인 게 없었어요. 이제 내부 검토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뭘 검토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주가는 뭐 반응을 했죠. 그래서 NFT에 대한 구체적인 게 좀 빠졌다는 여러 가지 판단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실제 했을 때. 근데 어쨌든 실적이 나왔지 않습니까? 뭐 일주일 동안에 1,000억이면 이게 하루에 일매출이 100억이 넘는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실적도 아닌 이제 굉장히 좋아진다고 본다면 뭐 NFT까지 만약에 실제로 한다면 그 기대감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NC소프트가 많이 눌려 있다가 기존의 위메이드나 컴퓨터 게임별로 갔던 수급들이 또 한쪽으로 또 쏠려가면서 이제 확 붙었던 것 같고요. 네. 또 뭐 쇼커버링이나 이런 것들 들어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들어오면서 확 들어오니까 이제 또 들어올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수급에 의해서 지금 쏠림은 분명히 뭐 게임사나 컨텐츠 쪽에 굉장히 쏠려 있다. 네. 그리고 메타버스나 관련된 ETF 쪽으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쏠리다 보니까 살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펀드 쪽으로 돈이 몰리는데 뭔가는 사야 되는데 네. 기존에 샀던 걸 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고가가 나가버리면 그때 이후에 신고가 이후에는 사실은 수급의 진공 상태죠. 매물벽이 없는 진공 상태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땡기면 땡긴 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 연말에 기관들은 수익률 게임 하기 좋죠. 그렇죠. 그래서 더 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 땡길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없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런 쏠리는 펀드 쪽에 돈이 쏠리는 쪽에서 수익이 나는 구조인데 니치 마켓에서 결국은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컨텐츠, 게임사 이런 것들이 NFT라는 어떤 날개를 달고 사실은 조금 묻지마 어떤 그런 수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다고 하면 급등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드리려고 하는 게, 일단은 우리 박 차장님, 놀라우신 박 차장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뭐든지 받으시는 박 차장님 역할극까지 받아가지고 그 역할을 하시잖아요. 대단해. 제가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NFT 인정한다. 네, 뭐 고유의 가치, 돈 주고 살 사람이 있고 시장도 있고 게임주 못 올랐지, 가볍지, 스토리 되지. 근데 이게 이제 그쵸, 가는 건 가는 건데 오버슈팅 하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장황하게 하는 얘기는 NFT보다는 더 안정적이고 넓은 개념으로 메타버스를 더 장기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주목해야 될 섹터가 메타버스 아닐까요? 뭐 길게 보면 메타버스를 절대 버릴 수가 네. 없죠. 실제 메타버스 시장이 오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뭐 어쨌든 뭐 시장에서 줌이라는 걸 통해서도 구현을 하고 있고, 네. 제가 봐서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네. 이거 엄청나게 쓰고 있잖아요. 네.
그걸 활용해서 메타버스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그널이 나온다면 마이크로소프트도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MS도 지금 이제 한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페이스북이랑 같이 메타랑 같이 손잡고 또 뭐 한다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합종 연행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서로 손잡고 가는 건데요. 네. 근데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래픽이에요. 그 트래픽이 있는 쪽은 메타버스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어떤 사업 아이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유저들이 많이 이미 들어와 있는 트래픽이 있는 쪽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메타버스 내에서 사실 뭐 NFT 같은 경우도 결국 메타버스 시장 내에서 NFT가 형성되는 거고요. 그전에는 사실 메타버스 얘기를 훨씬 많이 했고 네. 띄엄띄엄 NFT 얘기를 했었죠. 네, 근데 맞습니다. 지금은 NFT 얘기를 훨씬 더 뉴스의 빈도수가 많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더 자극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메타버스를 하면 돈을 어떻게 벌어? 이게 그렇죠. 사실 이게 좀 머리에 잘 안 네, 서요. 뭐 아이템 거래를 한다 하면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 내에 예를 들어서 뭐 블랙핑크의 누가 제니가 이렇게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예. 제니가 입는 옷을 내가 만들어 주고 싶어. 그래서 어떤 유저가 들어가서 프로그램 해가지고 제니에게 옷을 입혀요. 근데 그 옷이 너무 예쁘니까 다른 유저가 들어가서 그 옷을 사는 거죠. 그 제니가 입고 있는 옷을 메타버스 내에서. 그러면 이제 그걸 만든 사람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메타버스 내에서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유저가 결국 돈을 버는 거거든요. 유저가 프로그래밍해서 거기에다 그 옷을 올려놓으면 그 옷이 너무 예쁘니까 아 나도 제니에 대해 옷을 입혀야지 하면서 그걸 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싸이월드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싸이월드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싸이월드를 운영하는 사람이 컨텐츠를 올려가지고 아이템을 구입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저들이 대부분 다 들어와서 운영자가 만들어 놓은 옷을 사고 운영자가 만들어 놓은 아이템들을 머리도 사고 뭐 빛도 사고 거울도 사고 뭐 여러 가지 뭐 가구도 사고 하면서 방도 꾸미고 이랬거든요. 또 이제 B2C 모델이었는데. 네, 그래서 결국은 그 플랫폼을 운영하는 그 싸이월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아이템을 만들어서 올려주면 그 중에서 예쁜 걸 골라서 사는 개념이었죠. 백그라운드 뮤직도 사가지고 올리고 그렇게 음원도 사서 올리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메타버스 시장은 그게 아니죠. 유저가 같이 참여해가지고 유저가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해서 내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고 그 아이템을 갖다가 다른 유저들이 보고 예쁘고 마음에 들면 그걸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재화를 이게 내가 살려면 현금 주고는 못 사죠. 그러니까 가상화폐로 사서 그걸 어떤 가상화폐 쪽의 거래소에서 환전해하고 현금으로 환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메타버스의 확장성 상당히 크죠. 결국은 거기에서 핵심은 결국은 NFT는 결국 인간의 소유욕에서 발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소유욕에서 발견되는 건데 결국은 거기서 가상화폐도 있겠지만 NFT는 결국은 나만의 것이란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플레이 투 윈, 그 P2W에서 그 다음에 플레이 투 온, 그러니까 P2E로 가잖아요. 근데 지금 새로 나온 신조가 뭐냐면 펜 투 E예요. 이거 알침 리포트 그런 표현 쓰대요. 네, 펜 투 온이죠. 그러니까 팬덤이 있으면 돈을 버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BTS의 포토카드를 하나 예를 들어 보자면 특정한 포토카드를 받으려면 CD를 사야 됩니다. 어떤 특정 CD를 사야만이 그런 어떤 특정 포토카드가 들어있는데 그것도 복골복이라고 해요. 근데 그 포토카드는 하나밖에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누가 사인을 했다. BTS 누가 사인을 했다. 그러면 그 포토카드에, 한정된 포토카드에 사인이 된 것은 그게 한 장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 포토카드가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그럼 CD를 사거나 아니면 어떤 프로모션을 통해서 만약에, BTS 관련된 어떤 포토카드를 만약에 지급하는 어떤 이벤트가 있었다. 근데 그걸 내가 당첨받는 순간 이건 완전 내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NFT화 해가지고 팔아버리면 엄청나게 비쌀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하이브 내에서도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NFT 관련된 포토카드가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요. 그게 이제 NBA라든지 지금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거든요. NBA 같은 경우도 포토카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유럽에 있는 축구 같은 것도 포토카드가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유의 포토카드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NFT화해서 팔면 이게 수억, 수십억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장들이 열리기 때문에 이게 시장 자체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NBA의 스타인 스테판 커리가 NFT 그림 하나를 샀습니다. 그게 이제 고릴라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걸 사가지고 그걸 수억을 주고 샀대요. 디지털 그림인데 고릴라 모양이에요. 근데 스테판 커리가 자기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그걸 수억을 사가지고 자기 SNS에 이게 표지로 이렇게 올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난리가 나가지고 그 고릴라 비슷한 다른 그림들이 엄청나게 비싸게 또 팔렸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들이 지금 형성돼서 사실은 저희가 좀 약간
익숙하지 않은 낯선 시장인데 이게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구현되고 있다는 점은 쉽지 않게 이게 이해가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받아들여야 되고 또 공부를 해야 되는 영역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해가 안 되면 외워야 된다고. 이게 어쩔 수 없으면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죠. 진짜 그분이 말씀하신 게 제가 공감이 가는 게 가능할까라고 의심했던 게 그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면 미래의 가치 모든 걸 다 땡겨서 지금 현재의 주가의 밸류에 반영을 한다는 거잖아요. 예, 어디 영화 대사였는데? 네, 그게 이제 주가의 주식시장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지금 현재 일어나고 명량의 충무공의 그 대사구나. 네,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뭐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밸류에이션 플레이를 할 수 있느냐가 아니죠. 지금 시장은 밸류 플레이가 되는 시장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밸류 플레이가 아니고 그 유동성이 수급이 쏠리는 장세인데 결국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더 힘들게 느껴지는 거죠. 다만 이제 그나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NFT 관련된 쪽을 테마로 쫓아가기가 되게 버거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시간 이외에 다른 시간대 말씀드렸던 뭐 DDR5 모니터를 가진 종목들, 패키지 기판 관련 종목들은 또 편안하죠. 네, 편안하게 올라가고 반도체 섹터 중에서 이런 거 보셔야 됩니다.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제가 카메라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결국은 좋아지려면 실질적으로 VR, AR이 가야 되는데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하려면 카메라밖에 없다. 그러면 그 카메라 쪽에 실질적으로 가는 부분들이 일반적인 메타버스 뭐 기기뿐만 아니라 전장 쪽에도 카메라 쪽에 모멘텀이 너무나 크게 들어오기 때문에 카메라 관련된 주식들도 실제로 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미리 드렸기 때문에 다소 좀 메타버스 종목이 뭐 15% 아니면 상한가 가는 거 배 아플 수 있죠. 근데 그런 것에 대한 리스크를 내가 지기 힘들다. 그거 만약에 리스크 진다 그러면 따라가야 되는 거고요. 뭐 컴투스 올라가도 따라가서 사야 되는 거고 NC소프트 상한가 가도 내일 한 번 더 튀어오른다 생각하고 사실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내가 전혀 손이 안 나가. 절대 손이 안 나가. 그러면 고민을 해야 되죠. 그러면 실제 밸류가 너무 좋은데 뭐 이렇게 주가 빠져 있거나 너무 싸 보인다, 좋아 보인다. 예를 들어서 뭐 DBI텍 같은 종목들도 상당히 좋아 보이거든요. 8인치 파운드리는 지금 쇼티지예요. 그리고 4분기부터 가격을 올리지 않습니까? TSMC도 20% 가격 올리고 삼성전자도 8인치 파운드리 20% 올립니다. 근데 지금 DBI텍 같은 경우 적어도 10에서 15% 정도 올릴 거예요. 그러면 근데 4분기부터 바로 올리거든요, 지금 가격을. 그러면 지금 DBI텍 같은 경우도 3분기 영업이익이 1,000억이 넘을 거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거든요. 더군다나 4분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파운드리 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풀 캐파예요, 지금. 그러니까 풀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DBI텍 같은 경우도 캐파 증설 이슈가 있을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그러면은 내년 그림을 본다면 4천억대 후반에서 5천억 가까이 영업이익이 나온다면 현재 시가총액이 한 2조 원대 중반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뭐 그런 종목도 그냥 사놓는 거죠, DBI텍. 상당히 싸 보이거든요. 좋은 얘기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조금은 내가 못 가게 되면 다른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공부를 하시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사실 뭐 메타버스 관련주 급등하니까 좀 그렇죠, 마음이 상대적으로 좀 서운하잖아요. 그렇죠, 소외되는 것 같죠. 네, 소외된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저를 안 샀는데 생각을 하겠지만 근데 저렇게 급등하는 것이 좀 이례적인 거예요. 사실은 비정상적인 거죠. 뭐 우리가 NFT 할 거예요, 검토했어 이런데 상한가 이건 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신경 쓰지 마시고 멘탈을 잡으셔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하겠다, 리스크 쥐고 사겠다, 그럼 가보는 거죠, 트레이딩은. 근데 그런 건 이제 전체 포션의 일정 부분 정도만. 네네. 근데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 보시더라도 뭐 너무 과열되어 있거나 뭐 과매수 국면에서 뭐 어떤 이격을 너무 벗어난 뭐 거기까지 올라가 있다 그러면 못 사는 거죠. 눌림을 기다려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된다면 말씀드렸듯이 과감하게 접고.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일단 눈을 좀 돌리셔야 되는데 그래도 수익이 나잖아요. 심텍 같은 경우는. 나죠. 네. 그러니까 너무 뭐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배합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옥 같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오늘 우리 박 감독님께서 오늘 새로운 별명 하나 또 우리 박 감독님께서 새로운 내용을 저는 사실 조금 제 뭐 짧은 식견입니다만 NFT는 조금 더 좁은 개념으로 극강으로 수급이 몰리는 것 같고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좀 더 광범위한 개념으로 여러 개 확장될 수 있는 큰 개념의 그릇이 메타버스가 아닌가.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플랫폼이 있고요. 컨텐츠가 있고 뭐 기기 쪽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 쪽을 또 편안하게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을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네, 신하브로님, BTS 진 사인을 가지고 잘 간직하세요. 잘 간직하는 게 아니라 간직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게 그거를
NFT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올려야 돼요. 그런 큰 돈데요. 네. 자, 오늘 재밌는 거 말씀 하나 드릴까요? 네, 아프리카 TV BJ가 자기 자기 사진 찍어갖고 NFT 해가지고 올렸더니 네. 거래가 됐어요. 200만 원, 뭐 몇백만 원씩 거래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제 사진을 왜 사? 그랬는데 그 아프리카 TV BJ가 좀 유명한가 봐요. 이 사진은 한 장, 그 사진, 그 포즈는 한 장이야. 예. 그래갖고 올렸더니 이제 그게 NFT로. 그리고 어떤 아나운서가 네. 자기 목소리를 좋네요 목소리 있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NFT를 올렸더니 거래가 됐대요. 네. 박사님도 한번 해보시죠. 그러게요. 예. 해야겠는데요. 아. 개인 투자자를 위한 진실된 방송 한국증권TV가 구독자 여러분을 새롭게 찾아갑니다. 확 바뀐 한국증권TV의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한국증권TV에서 만나요.